7시 34분입니다. 국정원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 비극적 죽음까지 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이 더 커졌다. 그 임 씨의 사망으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임 씨가 정치 공방의 압박에 희생됐다. 야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동국대학교 사회공학대학 김철근 교수님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아무래도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국정원이 지금 대북 대테러 이런 상황에 반드시 그 해킹을 비롯한 여러 장치들을 국정원에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그 국정원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뭐 대국민, 내국인 네. 이런 그 사찰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임 씨가 사망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이제 유서를 남겼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유서 중에 이제 뭐 대북 대테러 그 활동 중에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뭐 삭제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네. 이런 반면 이 삭제된 부분도 이제 물론 뭐 100% 전부 복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38개의 IP 주소가 국내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까지도 네. 뭐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신경민 간사가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유서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삭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떳떳하다면 그 자살까지 하면서 그 삭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혹을 좀 제기하는 네.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번 건을요, 이게 네. 그 대상이 국정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그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고요. 네. 그러니까 동시에 비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권위주의 시절의 안기부나 뭐 이런 정보부. 데서 네. 정보부나 이런 데에서 그 국민을 상대로 상당히 뭐 좀 불미스럽고 안 좋은 기억들이 많지 않습니까? 업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신뢰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특히나 그럼요. 이제 남북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네. 국가안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이나 권리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정원이 뭔가 해체되거나 또는 뭐 국정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공개되는 것은 결코 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게 있고요. 네. 또 한 측면으로는 지금 야당이 물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화돼 있고 그 국민의 그 어떤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개인의 사생활이 철저하게 보호돼야 된다라는 국민 인권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저는 철저하게 동시에 보호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이것을 뭐 꼭 은폐냐 뭐 또는 의혹 제기냐 이런 측면으로 몰고 가서 한쪽은 국가 안보를 강조하고 네. 또 한쪽은 국민 인권만 강조하는 이런 식으로 그 대결 국면이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오프닝에서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합의하에 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은 이제 국경 없는 안보 정쟁 정보 전쟁 사회 우리가 살면서 맞습니다. 예, 예. 그쪽만 강조할 수도 없고 또 민주사회에서 인권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통신비밀보호법이 있는데 도청이냐 감청이냐에서 감청의 경우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는데 네. 그걸 할 수 있는 그 기계나 이것은 또 도입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푸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도 지금 이제 그 통신보호비밀법이 개정이 안 돼서 네네.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그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금은 도감청을 합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청의 경우 그게 가능한 거고 도청은 안 되는 거죠. 예. 도청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아니라 불법인 거죠. 감청이. 그렇죠. 감청은 합법적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지금 기기가 요즘은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거의 대부분 우리 일상생활에 그 대부분 활용 가능한 게 스마트폰이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이죠. 그러니까 네. 국가안보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국인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감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내국인과 연결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그런 게 연결이 되면 또 외교적인 문제까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최근에 뭐 미국의 CIA에서도 뭐 그 폭로가 됐습니다만은 각국 정상들 뭐 네. 그 감청하고 이런 문제까지 다 있었지 않습니까? 메르켈이 막 화냈죠.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렇듯이 우리 이제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우리나라의 국익과 국가 안보에 관련된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그런 일을 네.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있을 수 있으면만은 그간의 어떤 권위주의 시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기부 네. 중앙정보부 뭐 이런 시절부터 네. 그 국내 내국인을 상대로 상당한 어떤 공작적인 측면들이 그가 많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으면서 어찌 보면 어떤 피해의식이라고 할까요? 네네. 뭐 특히나 이제 지난번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이 그 법원까지 가서 지금 뭐 재판 진행 중입니다만은 네.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쭉 깔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좀 안타까운 게 이제 그 임모 씨가 좀 예. 사망한 사건까지 있어서 좀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그 대학에서도 전산학을 전공과 아주 네네. 핵심한 굉장한 뭐 세계적인 베테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20년간 그 분야에서 일을 했으니까요. 네, 더군다나 이제 이탈리아에 이것을 네. 구입하고 또 이메일을 주고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심리적 압박이 상당히 아주 강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리얼미터 조사 좀 전에 그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네. 대로 이제 국민들이 중앙정부 안기부에 대한 나쁜 추억 때문에 네네. 이거 믿지 않는다 58.2%가 나왔더라고요. 예, 예.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정원의 활동이 제대로 안보 전쟁 시대에 제대로 할 수 있고 인권도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돼야 될 게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번에 그 사건이 나면서 국정원에서는 지금 신속하게 그 정보위에서 보고를 했고 정보위원들을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이런 조치들을 취한 거 보면 국정원도 나름대로 그 정면 돌파 또는 밝힐 의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 야당이 주장하는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최고의 정보를 다루는 곳에 민간인이 네. 들어간다는 건 조금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네네. 지금 야당의 특위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뭐 네네.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인데 전문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분을 제가 보기에는 정보위원으로 사보임을 해서 네네. 정보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현장 검증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네. 뭐 다른 조치들도 좀 국회에서 강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청문회나 또는 국회 차원의 조사특위, 국회 차원의 조사특위도 정보위에 한해서 네. 그러니까 정보위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그렇죠.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하면 합의된 부분만 그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비공개 원칙에 입각해서 네. 신속하게 이 문제는 좀 마무리되는 게 좋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장기 저성장 시대 네. 그러니까 시대인데 거기에다가 일자리는 없죠. 그 자영업은 더 어렵죠. 이런 상황에 그 국회와 국정원, 청와대 이런 어떤 권력기관 내에서의 어떤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네. 과거의 어떤 권위주의 시절에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하는 것은 네. 국민들에게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고 네. 그리고 일단은 비공개 원칙으로 가주는 게 네. 국정원 대상이 국정원이라는 걸 좀 명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 해킹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방수사국, 미국의 FBI 같은데 한 네. 35개 나라에서 90여 개 기관에서 구입했는데 어느 기관도 구입 네. 경위하고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급한 건 아닌가라는 걱정도 함께 있으면서 인권 침해를 받아봤던 그 업보 때문에 네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였습니다.